서울 청담. 네온 사인이 욕망을 비추고 어른들의 타협과 꿈이 교차하는 거리. 그 한복판 유독 눈에 띄는 붉은 문을 가진 한 클럽이 있었다. 이름은 클럽 헤라. 붉은 카펫 대형 샹들리에 달콤한 향수와 샴페인의 기운. 이곳은 선택받은 여자들만이 오를 수 있는 무대였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셨습니다, 과장님. 젊음과 아름다움을 무기로 한 클럽 여성들이 오늘도 남자 손님들의 옆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갔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편, 그 빛조차 닿지 않는 조용한 조리실 한켠에는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장미숙, 74살.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고무줄로 단정히 묶였고 약간 굽은 등과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인 손등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절제돼 있었다. 마치 수십 년간 한결같이 조율된 기계처럼 리듬감 있게 접시를 씻는 그녀는 소리 없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잔을 닦던 천을 떨어뜨리자 그녀는 누구에게도 아닌 허공에 조용히 사과했다. 그 순간이었다. 조용한 조리실에 또각또각 굽 높은 하이힐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높고 날카로운 발소리는 마치 긴장을 알리는 경고음 같았다. 뭐 하는 거야, 할머니, 거기 길 막고 있잖아. 그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건 이 클럽의 넘버원 서민정이었다. 23세, 화려한 드레스, 완벽한 웨이브 헤어, 그리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를 내뿜는 클럽의 절대 여왕. 미숙은 반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피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민정은 코웃음을 치며 일부러 어깨를 툭 부딪히며 지나갔다. 이런데 왜 아직도 쓸모없는 인력이 남아있는 거야? 접시 다 깨질까봐 무섭거든. 이제 좀 그만두시지. 민폐에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민폐만 끼치잖아. 그걸 몰라. 당신 얼굴 보면 종로 뒷골목 식당 생각나. 미숙은 시선을 아래로 내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지나가는 젊은 캐스트들은 눈을 피하며 작게 웃음을 흘리며 지나쳐갔다. 야, 들었어. 저 아줌마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대. 진짜 웃기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청소용 슬리퍼 치워놨다니까. 당황하는 표정 진짜 예술이었다. 등 뒤로 쏟아지는 그 악에 가득한 웃음들. 미숙은 묵묵히 떨어진 천을 다시 주워 들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듯 다시 잔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 한다 해도 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딱 그 정도만 입 밖에 낼 뿐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되어 있는 것에 가까웠다. 하루가 끝났다. 모두가 퇴근한 뒤에 조리실. 아무도 없는 거울 앞에 선 미숙은 아주 잠깐 희미하게 웃었다. 오늘도 웃지 않았다. 후, 합격이네.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장난스럽지만 어딘가 쓸쓸한 그 말투. 그리고 그 다음 날. 클럽 헬에는 사건이 일어난다. 금요일 밤 9시 45분. 청담의 클럽 헬라는 주말 특유의 붉은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민정아, 오늘도 완전 장난 아닌데 당연하지. 내가 넘버원이잖아. 자신감으로 가득한 미소.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손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작고 귀여운 얼굴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 타고난 이미지. 하지만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저 젊음과 얼굴이 가진 압도적인 무기였다. 사실 대화 같은 건 필요 없어. 아저씨들은 결국 젊고 잘 웃는 여자애들이 좋잖아. 클럽 헤라의 메이크업 룸. 다른 여성 캐스트들이 환한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그 중심엔 늘 서민정이 있었다. 귀여운 토끼 같은 외모와 달리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정리하는 손길엔 망설임이 없었고 얼굴엔 계산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솔직히 아무 생각 안 해도 잘 팔리는 거 알아. 웃고 있으면 끝이야. 그때였다. 검은 정장을 입은 스태프가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다. 왔습니다. 강 회장님,
엘리베이터 올랐어요. 공기가 확 바뀌었다. 안쪽 VIP룸의 문이 열리더니 오너 박기태가 굳은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말없이 모든 직원에게 각오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청담 일대의 재개발과 금융권 미디어까지 손에 쥐고 있다는 강동훈 회장. 그의 한마디면 업계가 얼어붙고 기분을 상하게 하면 가게 하나쯤은 당일 폐점도 가능하다는 전설 같은 인물. 아니, 클럽 헤라뿐 아니라 이 청담 일대 모든 유흥업소의 온도가 내려갈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 캐스트들은 긴장감에 숨을 죽였다. 하지만 민정이는 달랐다. 후훗, 이런 상황, 내겐 오히려 기회잖아. 내가 진심만 내보이면 5분 안에 무장 해제시킬 수 있어. 입가의 감도는 미소는 불안함이 아닌 여유였다. 그게 넘버원이란 자격이다. 그녀는 자리에 앉기 전 거울을 보고 윙크를 하며 립스틱을 다시 그었다. 그리고는 우아하게 말했다. 다녀올게. 내가 이 가게 다시 살려올게.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를 보며 한 캐스트가 낮게 중얼거렸다. 민정 언니, 저럴 땐 진짜 무적이야. 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지. 그러나 그 자신감이 그날 밤 어떤 대가를 부를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샴페인 거품이 부딪혀 터지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넘버원 캐스트 서민정은 여느 때처럼 미소를 머금은 채 강 회장의 잔에 천천히 샴페인을 따랐다. 강 회장님이시죠. 재개발 프로젝트. TV에서 본 듯 아닌 듯 해서요. 강 회장은 미묘하게 얼굴을 들었지만 민정이는 눈치채지 못한 채 밝은 미소로 말을 이었다. 근데 진짜 멋지세요. 그쪽 계열 회장님들은 대부분 인상이 무서운데 회장님은 진짜 다정해 보이세요. 그 순간 강 회장의 입가가 아주 살짝 움직였다. 민정이는 멈추지 않고 덧붙였다. 저희 부모님이 요즘 재개발 관련된 자금 흐름이 좀 수상하다는 말 하시더라고요. 괜히 심장이 쿵 했네요. 그 말이 끝나자 공간이 얼어붙었다. 정적 속에서 강 회장이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잔은 바닥에 떨어지며 파링 하고 산산이 깨졌다. 흥미롭네. 지금 수상한 자금이라고 했나? 민정이의 얼굴이 굳었다. 아,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럼 무슨 뜻이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마치 콘크리트 천장이 무너지기 직전처럼 공간을 짓눌렀다. 내가 하는 재개발은 전부 수상하다. 그 말이야. 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말씀이 좀 부모 말 그대로 손님한테 옮기는 여자가. 넘버원 강 회장의 눈빛은 차가웠다. 내 인생을 농담처럼 다뤄놓고 그 입에서 샴페인 한 병조차 주문하게 만들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고는 테이블을 쾅 하고 쳤다. 민정이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다. 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이런 무례한 가게는 처음이군. 나는 간다. 오늘부로 클럽 해라는 내 리스트에서 삭제해. 순식간에 민정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회장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간신히 꺼낸 목소리는 갈라졌고 끝내 형체 없는 탄식만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두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회장님, 그 순간 VIP룸 안쪽에서 박기태가 다급하게 뛰쳐나왔다. 회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단 1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다른 아이로 교체하겠습니다. 곧 다른 사람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강동훈 회장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도대체 이 가게는 수준이 왜 이렇게 낮아?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도 안 하고 말 한마디를 고르지도 못해. 지뢰를 밟아도 그게 지뢰인 줄도 모르는 여자들 뿐이네. 질이 없어. 그 말에 젊은 캐스트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다. 박기태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회장님, 제발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대기실에서 다른 캐스트들이 줄줄이 호출됐다. 하지만 강 회장 앞에 앉은 누구도 5분을 넘기지 못했다. 대화는 얕았고 표정과 말투에는 아부만 가득했으며 진심이 없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건데 그 질문이 날카롭게 꽂힐 때마다 캐스트들은 입술을 깨물고 눈가에 눈물을 고인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심지어 앉기도 전에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이도 있었다. 결국 강 회장은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그냥 돌아가면 이 가게 끝나는 거 알지, 박 사장. 박기태 대표의 얼굴은 완전히 질려 있었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이대로 그를 돌려보내면 내일 오전 안에 거래처 서너 곳은 날아갈 것이었다. SNS에 이름이 직접 오르지 않아도 소문만으로도 끝이었다. 그 절망의 끝에서 블랙슈트 차림의 이성우 과장이 조심스럽게 귀에 속삭였다. 여자 한 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박기태의 눈이 번쩍였다. 마른 입술을 다물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회장님, 단 한 사람만 더 있습니다. 룸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설마 거짓말이지? 설거지하는 그 할머니를 내보낸다고 대기실에 있던 캐스트들이 일제히 술렁이며 비웃음인지 분노인지 모를 목소리를 높였다. 공기는 단숨에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박기태 대표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 들렸더라도 더는 의미가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냉정함과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아있는 건 이 판에 걸 수밖에 없다는 한 줄기 선택뿐이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강동훈 회장은 낮게 말했다. 내보낼 여자가 예쁘고 젊은지 따위는 상관없어.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그 한마디에 룸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기태 대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깊게 아주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치 발목에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걸음으로 지하 세척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장미숙이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 나왔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듯 그녀가 서 있는 자리의 공기가 바뀌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뭐야 이 분위기. 진짜 저 할머니를 내보내는 거야. 누군가가 그렇게 속삭였지만 그때 이미 미숙 언니는 홀 중앙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얀 롱드레스, 당당히 드러난 어깨 곧게 뻗은 등줄기. 늘 세척실에서 설거지만 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얼굴을 그저 설거지하는 노인으로만 알던 캐스트들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심지어 블랙슈트 스태프들마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눈으로 좇았다. 사장님 정말입니까? 그분한테 접객을 시킨다고요. 손님 완전히 화나 계신데. 박기태 대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었다. 끝을 바라보고 두는 마지막 한 수였다. 강동훈 회장은 팔짱을 낀 채 미숙 언니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눈은 웃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리를 뜨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장미숙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소파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낮고 조용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고든 울림이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주변의 캐스트들은 그 긴장감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장미숙만은 달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정리했다. 깨진 유리잔의 위치를 확인하고 재떨이와 세 잔을 소리 하나 없이 내왔다. 그 손끝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능숙했다. 담배를 피우시겠습니까? 강 회장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장미숙은 말없이 성냥을 꺼내 불을 붙였다. 타이밍과 각도는 절묘했다. 불꽃이 강 회장의 입술에 닿기 0.5초 전 정확히 불이 들어갔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이 아주 살짝 가늘어졌다. 장미숙은 자리에 앉은 그 순간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공간의 공기를 장악하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분명 무언가 달라졌다. 그녀가 담배에 불을 붙이자 강 회장은 숨을 한번 내쉬며 연기를 조용히 내뿜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가게 전체가 기묘한 정적에 잠겼다. 레카나 다른 캐스트들은 대기실 문 틈 사이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왜 혼나지 않는 거지? 장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무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샴페인을 따랐다. 잔의 바닥을 기울이며 거품은 과하지 않게, 향은 은은하게 피어오르게 하는 각도. 그 섬세함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강 회장이었다. 그거 어디서 배운 거지? 소리 안 내고 향도 날리지 않게 따르는 법. 요즘은 긴자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많은데. 장미숙은 미소를 띠며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잠깐 물장사 일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몸이 기억하나 봅니다. 강 회장은 잔을 들고 샴페인을 잠시 바라보다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재밌는 사람이네.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대화하고 싶은 기분이 든 건가.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잔을 다시 입에 대며 테이블에 올려놨던 파일 하나를 옆으로 치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즘 사안 재개발 건으로 집안 수치가 좀 이상하단 말이지. 장비 전부 다시 교체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뭐 말해도 모르겠지. 그의 말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까지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혹시 북부 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미숙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이어졌다. 확실히 그쪽은 집안 변화가 심한 구간입니다. 겨울철엔 수도관 경사 문제로 막힘도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몇 해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멈췄다. 그걸 어디서 예전에 그 구역에 있었던 테넌트 빌딩 자료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배수 구조나 냉난방 분기 위치가 비정형이었던 게 기억에 남아 있어서요. 강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아는 사람 개발팀밖에 없을 텐데 말씀이 너무 깊어졌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깊이가 필요했던 거였지. 그 순간 강 회장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사라졌다. 손님과 접객자의 대화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잔을 다시 들어올리며 말했다. 내가 오늘 원했던 건 바로 이런 시간이었어. 그날 밤 강도윤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예민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접객이 아니야. 인간 대화지. 젊은 애들은 그걸 다 웃음 톤으로만 생각하더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저기요, 앙젤 2병 넣어줘요. 강도윤이 손가락을 튕기자 클럽 전체가 술렁였다. 앙젤 샴페인 한 병당 500만 원을 훌쩍 넘는 최고급 제품. 그런 걸 무려 2병. 홀에 앉아있던 오너 박기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장미숙은 아무 말 없이 움직였다. 강도윤이 잔을 들면 그녀의 손은 다음 잔을 준비하고 있었다. 샴페인은 이미 적절한 온도로 다시 나왔고 잿더리는 재가 떨어지기 직전에 교체됐다. 테이블 위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매끄럽게 흘렀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묘하게 편안했다. 주변 스태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장면을 숨죽이며 바라볼 뿐. 대기실의 젊은 캐스트들은 모니터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분위기가 뭔가 달라. 강도윤이 문득 물었다. 저기 아줌마, 이름이 뭐였죠? 장미숙입니다. 미숙 씨구나. 미안한데 조금만 더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손가락이 튕겨졌다. 앙젤 추가 주문. 공기가 단숨에 달아올랐다. 보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서빙 테이블은 한층 긴장했다. 이거 대체 뭐야? 무슨 일이야? 속삭이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졌다. 하지만 강도윤은 그저 잔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조용하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아. 미숙은 말이 없었다. 그저 강도윤의 템포에 조용히 맞춰 나갈 뿐. 다른 클럽은 좀 시끄럽기만 하고 내가 조용해지면 금세 분위기 죽었다고 눈치 주거든. 근데 미숙 씨는 말이 없어도 안정감이 있네.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강도윤이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깨에 힘을 뺀 채 잔을 들고 처음으로 밤을 즐기고 있었다. 한 병만 더 가볼까? 오늘은 좋은 밤이다. 또 한 번 추가 주문. 이번엔 양복 차림의 스태프가 카운터에서 숨을 삼키며 보고했다. 앙젤, 5번째입니다. 박기태가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건 클럽 헤라 창립 이래 최고 매출을 경신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미숙은 흔들림이 없었다. 목소리도 표정도 속도도 언제나처럼 담담했다. 그녀는 그저 손님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젊은 캐스트가 속삭였다. 저게 진짜 접객이구나. 그리고 그날 밤 강도윤은 마지막 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 이 가게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네. 그가 미소 지으며 클럽을 나간 후 클럽 헬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방금 벌어진 일을 설명할 수 없었다. 모니터룸의 캐스트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박기태는 조용히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엔 장미숙이 평소처럼 식기세척 중이었다. 진한 화장은 지워졌고 머리는 하나로 단정히 묶여 있었다. 미숙 씨. 네. 아까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무언 말씀이신지요? 그 분위기, 그 응대. 설마 전에 어딘가에서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아주 오래전에 청담에 있던 블루 사파이어라는 클럽에서 잠깐 일한 적 있습니다. 블루 사파이어, 지금은 없어진 곳 아닌가요? 네. 3개월 남짓이었어요. 그게 끝이었고 이후로는 밤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순간 박기태의 눈빛이 흔들렸다. 바로 뒤에 있던 양복 스태프가 숨을 삼키며 말했다. 혹시 그 전설의 블루 사파이어 3개월 만에 사장 10명을 단골로 만든 그분, 다른 직원도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 조용히 설거지를 이어갔다. 청담동 클럽 헤라의 지하 세척실, 누군가가 낮게 속삭였다. 압구정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설마 미숙 언니가 그분이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단번에 달라졌다. 하지만 장미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도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설거지가 저한테 더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손에 쥔 잔을 천천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다시 닦기 시작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설거지하는 할머니로 보지 않았다. 다음 날 영업 전 어둑한 스태프 대기실. 서민정은 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 같으면 누구보다 먼저 와서 화장부터 시작할 그녀가 그날은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은 메이크업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고 그 얼굴에서 늘 넘치던 자신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미 다른 캐스트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미숙 언니가 전설이었다니 완전 차원이 다르더라. 맞아. 그거 보고 나서 민정 언니 완전 달라졌잖아. 그 말들이 민정의 귀에도 들어왔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젊음과 얼굴만 믿고 팔린다고 착각했어. 말 한마디 없이도 공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니. 자존심이 그녀의 발걸음을 계속 막고 있었지만 해가 기울고 영업 준비가 거의 끝날 무렵 민정은 조심스럽게 지하 세척실의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장미숙의 모습이 있었다. 민정은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고르고 시선을 정면으로 두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어제 봤어요. 미숙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정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다. 처음엔 솔직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런 공기, 그런 자리는 전 못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미숙이 손을 멈췄다. 민정은 숨을 삼키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도 그 접객을 가르쳐 주세요. 잠시 고요가 흐른 뒤 미숙은 살짝 놀란 듯 민정을 바라봤다. 그리고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먼저 손님이 피우는 담배부터 기억하는 걸로 시작할까요? 담배요. 네. 먼저 담배의 브랜드, 다음은 필터를 잡는 방법,
그리고 라이터 불을 켜는 각도와 시선이 맞는 타이밍. 그것만으로도 손님의 경계심은 금방 풀려요. 민정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진지하게 그 말을 귀에 담았다. 그리고 술은 손님의 마시는 속도를 10분 정도 관찰하고 나서 만들어야 해요. 진하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얼음을 빨리 녹이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거든요. 박자가 맞지 않는 술은 바로 싫어하게 돼요. 네, 목소리는 약간 쉰 듯했지만 분명 배울 각오가 묻어 있었다. 며칠 후 클럽 헤라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캐스트들의 목소리였다. 예전에는 기계처럼 어서 오세요만 반복하던 인사말이 이제는 한 톤 낮고 부드럽게 변했다. 오늘 피곤하시죠? 달콤한 술 좋아하셨잖아요. 춥진 않으세요? 따뜻한 물도 준비해 드릴게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미숙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루에 한 명씩 단 하나의 팁만 전했다. 그건 매너나 기술이 아니라 손님을 보는 눈이었다. 잔을 건넬 때 손이 떨린다면 그날은 몸보다 마음이 지쳐 있는 날이에요. 그 한마디가 캐스트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다. 손님의 눈이 자꾸 흔들린다면 그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도망갈 곳을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땐 말을 거는 것보다 그냥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게 더 좋아요. 미숙 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단단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젊은 캐스트들도 이상하게 자신의 접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변화 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바로 넘버원 서민정이었다. 오프달에는 일부러 나와서 잔을 다루는 연습을 했고 단골 손님의 담배 브랜드를 적어두고 외우기 시작했다. 출근 시간도 전보다 훨씬 일찍 나와 준비를 했다. 언니 아시죠? 과일 안주는 언제 내놓는 게 제일 좋아요. 민정의 진지한 질문에 미숙 언니가 잔을 닦다 말고 미소를 지었다. 자리 앉고 나서 5초쯤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짧은 침묵 속에서 내면 좋아요. 남자들은 그 타이밍에 제일 안정감을 느껴요. 메모해도 돼요, 그럼요. 캐스트들은 조금씩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녀를 미숙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억지로 강요한 게 아니라 경험과 품격이 만든 존경심이 그렇게 부르게 한 것이다. 박기태 대표도 그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접객 방법을 바꾼 게 아니야. 공기를 읽는 힘을 저분이 다시 심어준 거지. 언젠가부터 가게 매출은 안정되었고 손님의 질도 조금씩 변해갔다. 그리고 클럽 헤라는 이런 평판을 듣게 됐다. 여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곳. 이라고. 과장된 화려함이나 과도한 분위기 띄우기는 없지만 정말 지친 날이나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채우고 싶은 날 문득 떠오르는 공간. 그곳엔 한 사람의 진짜 프로가 만들어낸 밤의 공기가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클럽 헤라는 여전히 같은 자리였지만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젊은 캐스트들이 손님의 표정을 살피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건넸다. 잔을 내려놓는 법, 목소리, 톤, 대화의 간격. 어느 한 가지만 바뀐 게 아니었다. 가게의 온도 자체가 변해 있었다. 대기실에서는 캐스트들이 소공어렸다. 오늘 언니 오셨어. 응, 벌써. 세척실에 들어가셨어. 아까 민정 언니한테 접객 자리 잡는 법 알려주고 계시더라. 언니 말 진짜 와닿지 않아. 이제 언니라는 말은 모든 캐스트들이 자연스럽게 장미숙을 부르는 이름이 됐다. 한때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비웃음 받고 신발을 숨겨지는 굴욕을 겪으며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그가 지금은 누구보다 존경받는 밤의 교과서가 된 것이다. 그날도 미숙 언니는 세척실 한켠에서 조용히 잔을 닦고 있었다. 그 옆엔 넘버원이었던 민정이 노트를 들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언니 오늘 손님이 눈을 안 마주쳐서. 미숙 언니는 잔을 닦던 손을 잠시 멈추고 온화하게 대답했다. 그럴 땐 우리가 먼저 말을 거는 게 오히려 역효과예요. 대신 그분이 잔을 들면 조금 늦게 우리도 잔을 들어요. 말이 아니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게 마음을 놓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민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잠시 뜸을 들이던 그녀가 수줍게 입을 열었다. 언니, 저 예전에 언니한테 참 못되게 굴었죠. 근데 이제 알겠어요. 이 가게에 필요했던 건 젊음이 아니라 언니였어요. 미숙 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젊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접객이라는 건 누군가의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민정은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듯 노트에 적었다. 그날도 가게는 잔잔하게 흘러갔다. 요란한 음악도 억지로 띄우는 분위기도 없었다. 하지만 그 속엔 사람의 마음을 감싸는 온기와 온도가 분명하게 있었다. 세척실 구석 미숙 언니가 묵묵히 잔을 닦고 있었다. 그 순간 처음 온 손님이 테이블 너머로 중얼거렸다. 여기 참 좋네요. 뭔가 마음이 놓여요. 그 목소리는 캐스트들의 귀에도 닿았다. 그중 한 명이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건 언니 덕분일 거예요. 클럽의 불빛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한 잔의 유리컵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밤 이 가게에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내려앉았다.